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자, 요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또 취미생활로 운동 즐기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바깥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시고요. 또 주말에 등산 가야지 이렇게 계획하시는 분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요. 다양한 레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전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운동을 통한 건강 관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다양한 상해 사고에 노출되는 빈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바로 이어지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특별히 S사 매월 받는 가족생활보험에 대해서 증권 분석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보험 플랜 119 오늘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예,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 드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문자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지역번호 02-3253-266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바깥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만약에 대비한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보장 반드시 필요하겠죠. 오늘 강의는 배명남 전문가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배명남입니다.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도 제가 잠깐 시골을 다녀왔는데요. 휴게소에서 등산 계획을 태운 버스가 엄청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도 여가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레저와 상해 사고에 대해서 레저, 대한민국 국민들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떻게 다치는지 또 상해 사고에 대해서는 어떤 보험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체육 동호인 클럽 및 동호인 수가 나왔는데요. 클럽 수가 12만 5천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6천 명이 넘는 동호인 수가 모두 건강을 챙기고자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 같은 경우 노동 시간은 감소가 되고 있고 레저 활동, 여가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내가 좋아하는 운동에 대해서 건강을 챙기고자 하는 건 알겠는데 그만큼 상해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한번 내 보험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동호회 현황을 한번 보겠는데요. 등산에서 이제 등산 동호회, 산에 가면 등산 동호회 많이 보실 수 있죠. 동네 운동장에 조기 축구 동호회 있고요. 체육관에 배드민턴 동호회 있습니다. 한강변에는 자전거 동호회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를 보시면 좀 생각나는 게 없을까요? 보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그 병원 치료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등산 동호회에서는 올라갈 때는 괜찮겠지만 내려올 때는 잘못 발을 헛디뎌서 발목을 접질러서 골절을 당하거나 아킬레스 손상 이런 부위들을 많이 다치실 거고요. 운동장에 이제 조기축구 동호회, 저희 남편도 조기축구 동호회인데요. 동호회는 이제 축구를 하러 가는 걸 제가 한번 쫓아가 봤는데 이거는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가 실수 안 한다고 해서 뭐 다치거나 안 다치 이게 아니라 상대방이 와서 걷어차는데요. 사실 등산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지는 것보다 더 심한 골절을 입는 걸 제가 봤거든요. 축구 동호회 같은 경우는 운동하실 때 내가 잘 못해서 다치는 게 아니라 타인으로 인해서 다치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배드민턴 동호회는 이제 어깨나 엘보 쪽에 부상으로 병원을 많이 다니시는 걸 봤습니다. 자전거 동호회,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게 이제 자전거 타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요.
나만 다치면 상관이 없겠지만 자전거 같은 경우는 내가 가해자가 되는 게 더 문제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또 상대방을 위해서 특히나 보험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이 네 가지 중에서는 제가 이제 등산 중 사고 예시를 갖고 왔는데요. 아킬레스 손상 및 발목 수술이 43.2%고요. 골절 진단 및 수술이 21%, 무릎 수술이 13%가 된다고 합니다. 이 세 개의 이제 43%, 21% 이렇게 다 높은데요. 위에서 등산이나 배드민턴, 축구 이런 것들도 운동을 할 때 제일 많이 다치는 부위가 될 수 있고요. 자전거 같은 경우는 최근 5년간 사고가 6만 8천 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피해자면 내가 내 돈으로 내가 고치고 내가 치료받고 이러면 되는 건데 문제는 가해 사고가 2배라고 합니다. 고가의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을 내가 잘못해서 물건이나 신체를 망가뜨린다고 하면 그 보상하는 치료비나 그 해주는 대물 배상 같은 게 만만치가 않겠죠? 상해 사고 골절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고관절, 넓적다리, 머리, 손가락, 가슴 부위 이런 것들도 모든 운동에 대해서 다 노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해 사고에 이게 반드시 어느 부위건 쉽게 다칠 수 있는 부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 여가 활동, 레저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 부위의 골절에 대해서는 쉽게 노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해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낙상 사고 가장 높은 곳, 낙상 사고도 상해 사고에 속하는데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등산을 가거나 밖에서 외출해서 운동을 하거나 그때 많이 다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조사한 거 보니까 집에서 가장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욕실에 물이 미끄러워서 밟았는데 넘어졌거나 그 다음에 문지방을 넘다가 넘어졌거나 이런 경우가 참 높다고 하는데요. 생각했을 때는 외출할 때 운동할 때 밖에서 다치는 게 더 많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낙상 사고는 집안에서 가장 높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상 피해 대상이요. 당연히 뼈 약한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더 많이 다치겠죠. 10대가 넘어지거나 70대가 넘어지거나 같은 부위를 다쳐도 10대 애들은 뼈나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다 튼튼하기 때문에 골절에 대해서 그닥 큰 신경을 안 쓰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넘어졌다 하면 10에서 15% 정도는 골절로 이어지고요. 척추 골절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5년간 사망률이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집안에 계실 때 더욱 조심하셔야 되고요. 골절에 대한 노출이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상해 보험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연령대별 보험 상품 가입률을 한번 봤는데요. 검정 그래프가 60세 미만이고요. 빨간 그래프가 60세 이상입니다. 60세 미만은 전부 생명보험이든 장기손해보험이든 실손보험이든 60%가 다 넘게 가입률을 보이는데요.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생명보험은 45%, 손해보험은 24%, 실손보험은 17%로 가입률이 60세 미만보다 상당히 저조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보험을 이렇게 유지를 못한다고 하신다면 건강을 챙기고자 하는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시면서 이 보험은 유지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해 보험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보장보험 든든하십니까? 이 제목이요. 사실 그 생명보험사에서 사망보장보험으로 많이들 사망보험금을 준비를 하시는데 생명보험사의 사망보험이 보험료가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다가 잘못해서 사망사고까지 이르게 된다면 남겨진 가족들의 생활비, 자녀들의 학자금, 각종 부채를 다 남겨놓고 사망을 하시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해서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하거나 그것까지는 괜찮겠지만 사망까지 이르게 되신다면 생명보험사에서 준비하지 못하는 보험료가 비싸서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상해 보험을 준비하시면서 그 스포츠 활동에 또 상해 사망을 당했을 경우 사망보험을 수령하셔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또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상해 플랜 보장 예시를 한번 보겠는데요. 상해 사망 1억 원. 상해라고 하는 거는 운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할 때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산에 올라가다가 골절이 됐습니다. 그러면 골절이 돼서 수술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받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해 수술 100만 원과 골절이 되었기 때문에 수술해야 돼서 골절 수술비 70만 원, 그리고 골절 진단비 100만 원과 입원 일당, 또 응급실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응급실 내원 진료 10,000원이 있고요. 상해 입원 일당 1만 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상해 보험 같은 경우는 매회 수술을 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지급을 받기 때문에 상해 보험에 대해서는 보시면 인공관절 수술도 별도로 있고 아킬레스 힘증 수상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담보대로, 상해 수술은 수술대로, 각 부위별 수술은 수술대로 이렇게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상해 보험입니다. 연대별 보험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30대, 40대는 제가 이제 플랜을 안 짜봤지만 50대, 60대, 70대로 남성 21,890원, 그 다음에 50대 여성 15,835원 이런 식으로 보험료가 2만 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르신들에 대해서 상해보험, 아까 그 60세 이상 보험료를 보시면 거의 15%가 미만이 되었기 때문에 상해보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렴한 보험료로도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 젊으신 분들도 지금 이제 취미생활로 많이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상해보험 준비 안 하셨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증권을 봤더니 이렇게 상해에 대해서는 하나도 가진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강의 보시고 한 번 더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예, 혹시 모를 사고, 만약에 대비하는 게 바로 보험입니다. 굳이 바깥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어르신분들은 집 안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져서 사고를 당하는 그 빈도수가 더 높다고 하는데요. 보험과 관련해서 어떤 질문도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보험 점검하는 시간, 보험플랜 119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함께합니다. 예,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보험 증권 속 보장 내용과 그 혜택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김경아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텐데요. 전문가님, 네. 어떤 증권을 분석해 볼까요? 저도 보내주신 여러 개의 증권 중에요. 네. 요런 내용의 증권을 처음 봐서 이런 케이스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전문가님도 싶어서. 생소하신 보험이실까요? 앞으로도 생소한 게 또 나올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처음 보는 건데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S사의
매월 받는 가족생활보험이라는 제목이 보이시죠? 예. 제목을 보니까 어떤 무슨 보험금 받을 일이 있으면 가족에게 생활비를 주는 이런 보험인 것 같고요. 예, 예. 내용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그러고 2013년에 가입을 하셨으니까 5년 정도 가까이 납입을 하셨네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 표 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사망시 상속인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하셔서 제가 요거 진짜 잘하셨다. 박수 쳐드리려고. 보통은 법정 상속인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많이 이제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예.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어도 보험금을 못 받지는 않는데요. 우선 보험회사에서 볼 때는 이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이 한 분인지 아니면 자녀분이 여러 분인데 그분 중에 누가 외국에서 안 네. 들어오고 있는 분이 있다거나 이러면은 보험금이 그냥 그분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지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난 다음에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또 갑자기 사고를 당하시게 되면 이게 대처를 하기가 남은 가족들이 너무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망시 상속인은 지금처럼 잘 건강하실 때 배우자도 좋으시고요. 아니면은 뭐 자녀로 하셔도 되고 두 자녀한테 50% 네. 이렇게 하셔도 괜찮으니까 어쨌든 여러 번 변경할 수는 있는데 지금처럼 딱 지정을 해 놓으시는 게 혹시라도 있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남은 가족들이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꼭 이거는 제가 칭찬드리고 가려고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험을 볼 때요. 어떤 보장인지 뭘 보장을 하는지 이런 걸 보시는데 그거보다 첫 번째로 제 눈에 먼저 들어온 거는 이분이 이제 50세가 되셨어요. 여자분이신데 80세가 되면 이 보험의 모든 보장이 다 끝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험 기간은 전부 다 80세면 끝이고 돈 내는 기간만 10년이시잖아요. 돈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평균 수명이 지금도 여자분들은 84세 막 이렇게 되는데요. 이분께서 정말 80세가 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80세보다 훨씬 더 젊게 사실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보장 내용보다 정작 필요한 시기가 됐는데 보험이 몽땅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보장 내용을 잘 알고 기억을 하셨다가 80세가 되면 끝나는 걸 잘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보장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시거나 이래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에 가벼운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을 드리려면 네. 그 71세 되신 분께서 예.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돈이 안 나온다고 왜 그러는지 좀 봐달라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미 보험은 있으신데요. 네, 예. 그래서 이미 이제 오래전에 가입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상하다. 해당이 되면 나올 텐데 그리고 혹시 70세 만기 상품이었나요? 증권을 보내주셨는데 예. 종신보험이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봤더니 특약이 8개가 있는데 그중에 2개만 70세. 나머지는 80세 이렇게 예. 되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좀 보기 드물기는 한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몽땅 다 80세, 70세 이렇게 하는데 하필이면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2개는 70세에 만기 끝나시는 거였고 나머지만 보장이 계속되는 거였거든요. 네.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스텝 형태로요. 어떤 거는 60세에 끝나고 어떤 거는 80세에 끝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증권도 있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항목이 몇 살이 되면 끝나는 거를 사실은 저희가 돈만 내고 있지 평소에 이걸 꼼꼼히 잘 안 보시잖아요. 네. 그랬다가 이제 그분이 치료하신 거는 그걸 기억하셨다가 전년도에 치료를 하셨으면 보험금을 받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만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 보험이 몇 살까지 보장을 받는지 여러 개 중에 혹시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걸 꼭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분은 80세 이후를 보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가족에게 생활비를 주는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우리 가족에게 생활비를 주는지 내용을 보니까요. 빨간 글씨가 상해 사망 가족 생활, 그 다음에는 상해로 중증 상해, 또 밑에는 질병으로 중증 장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상해 사망, 내가 그냥 질병이나 뭐 연로하셔서 사망한 거 말고요. 네. 사고로 사망하면 가족에게 한 달에 300만 원씩 최대 10년까지는 보장을 해준다. 일단 80세가 되기 전에 사고가 나시면 예.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50% 이상 상해 중증이라는 거는요. 우리 몸에
3급 이상의 장애 상태가 남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두 눈 중에 한쪽 눈이 완전히 실명이 되면 이게 50% 장애 상태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하반신을 다 못 쓴다거나 이런 식이 되면 50% 중증 상해가 나오는데, 다쳐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겠죠. 두 번째는 질병으로 중증 상해인데, 이것도 1, 2, 3급이요. 1급은 1급 장애 상태는 거의 식물인간. 두 눈을 다 못 쓴다거나 아니면은 전신마비가 돼서 이동을 못 한다거나, 이거는 1급이고요. 네. 3급은 아까 마찬가지로 눈 한쪽, 예를 들면 기능이 두 가지인 거, 귀가 한쪽이 완전히 안 들린다거나, 네. 아니면 오른쪽 편마비가, 오른쪽 팔다리가 동시에 마비가 됐다거나, 이런 것이 3급 이상인데요. 이럴 때 생활비를 100만 원씩 이렇게 가족들한테 준다는 이런 내용이 주 보장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보험 중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실손보험이나 진단자금이 다 있는 상태에서 이런 유가족을 위한 생활비가 있는 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분은 이거를 메인 보험으로 가지고 계신데, 우선 내가 치료도 하기 전에 가족들한테 생활비를 주는 걸 우선순위로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이 보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한테 실손보험이나 다른 보험 다 있고 유가족도 생각하는 이런 보험이면 더 좋을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우선순위로 하시면 진짜 내가 아팠을 때 치료는 못하고 생활비만 줘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거를 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요건 이제 우선순위가 조금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음으로는 보통 보장성 보험을 이렇게 하실 때 종신보험이 아닌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이분이 보내주신 거는요, 상해 사망일 때 2억, 질병 사망일 때 2억, 이렇게 사망보험금을 이제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뭐 나쁘지 않죠.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나오면 가족에게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으로 나누어진 사망의 원인을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사망이 가족에겐 좋은데, 이것도 역시 80세면 끝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망보험금을 80세 이전에 돌아가시지 않으면 돈만 다 지출하고 쓸모없는 보험이 될 텐데, 이분에게 80세 이전에 사망하는 것이 이 두 가지 기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은요, 사망 진단서를 떼시면 사인이 나올 때 왜 돌아가셨는지, 상해가 원인이면 이거를 받을 수 있고요. 네. 질병이 원인이면 또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상해와 질병이 아닌 이렇게 노안, 이렇게 늙으셔서 나이 드셔서 자연사, 이런 분들은요, 예. 질병이나 상해에 포함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은 자살, 이런 것도 상해도 아니고 질병이 아닐 수 있거든요. 이러면 이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사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분은 무조건 다 사망보험금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이렇게 구분이 있는 것보다는, 그럼 이거 대안이 뭐냐면요, 혹시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이라고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은 2년이 경과하면 자살까지 포함이 되고요. 이렇게 상해나 질병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사망을 하시면 정해진 기간 동안 보장받는 거는 정기보험, 종신토록 보장하는 거는 종신보험인데, 요렇게 구분을 하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분이 80세 이전에 돌아가실 확률보다는 평균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였으면 몇만 원 차이 안 나는데 90세까지 하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그래서 이런 거는 다른 플랜하고 비교를 안 해보시고 예. 그냥 짜여진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셨는데, 앞으로라도 제한세를 받으실 때는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서 10년 늘리는 거, 10년 줄이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견적을 좀 보시면 조금 더 내하고 피부에 와닿는 보험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말씀드렸고, 다음으로는 보험료 구성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많은 증권 보내주신 것 중에 상품명도 그렇지만 이 보험료 구성이 한 달에 59만 500원을 내십니다. 그런데 예. 기본 6만 2천 원을 제외하고요, 29만 4,265원이 아까 주요하게 말씀드린 생활비와 사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29만 4천 원이 특약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전체 59만 원 중에 한 35만 원 정도가 보장성 보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 보시면 그런 보장성 보험 이외에 적립이 매월 23만 3,302원을 적립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뭐 돈이 많으면 적립을 하셔도 괜찮으시겠죠.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얘는 충실하게 보장성 보험입니다. 그리고 이 보장성 보험에 한 달에 23만 3천 원을 더 낸다고 해서 얘를 보다 더 투자를 많이 해준다거나 이 적립분만 따로 별도로 운영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23만 3천 원을 10년을 내신 분 하고요. 투자형 상품을 잘 고르셔서 저축형 형태에다가 23만 3천 원을 낸 사람하고 10년이 경과됐을 때 이렇게 보장성 보험에 넣으신 분들은 이 보장성과 비슷하게 굴려갈 것이고요. 투자형 상품을 잘 골라서 6%, 8%짜리를 굴리시면 10년 됐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2배 차이 나고요. 더군다나 80세가 되어서 이 적립금을 받으실 건데 기간이 그렇게 길어지면 내가 받는 돈은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날 거거든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은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적립을 넣으실 여력이 있으시다면 이런 것들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지 않을까. 아나운서님도 똑같은 돈을 내서 이왕이면 더 많이 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 저 같으면 변액연금 쪽으로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저보다 정확하게 더 답을 주셨는데요. 투자형 상품을 굳이 수익률 높게 안 하더라도 4%, 5%, 6%만 해도 이렇게 보장성 보험에 넣으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보장성 보험에 이렇게 적립보험료를 많이 구성하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암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암보험이 들어가 있어서 80세까지 끝나는 거기는 한데요. 여기에는 대장전망내암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013년에 이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대장전망내암이 이렇게 소외감으로 빠져서 100만 원만 주는 거 말고요. 일반암에 포함된 것처럼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다른 회사는 어떤지 비교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대장전망내암 발병률이 요즘 건강검진 하시다가도 많이 발병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돈을 조금 주는데 걸린 당사자는 심각하거든요. 언제 또 재발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왕이면 대장전망내암이 일반암에 지금도 일반암으로 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요. 어떤 보험이든지 여러 회사를 좀 2개, 3개 회사를 비교를 해보시면 이거는 금방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제자리암, 경계성 조항양, 기타 피부암 요 4가지가 소외감으로 분류돼서 보험금이 많이 필요 없어도 빨리 나으실 수도 있고 이래서 이렇게 작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대장전망내암하고 마찬가지로 어느 회사는 10%만 주고 어느 회사는 20%를 주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000만 원에 10%니까 100만 원만 받게 돼 있으신데 만약에 이 당시에 20% 주는 회사랑 비교를 해서 보험료 차이가 크게 없는데 이렇게 할 수만 있었다면 대장전망내암도 1,000만 원 받고 이 소외감도 200만 원 이렇게 선택을 하실 때 하나를 가지고 그냥 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왕 할 거면 2개나 3개를 비교를 해보셔서 내가 정말 보험금을 받을 때 이왕이면 잘 고를 수 있는 이런 그래서 저희가 내보험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는요. 결국은 나중에 이 보험은 내가 병원에 갈 때 저한테 도움을 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암의 보장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증권은 여기까지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는 김경아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S사 매월 받는 가족생활보험 증권 분석을 도와드렸는데요. 오늘 들고 계신 증권 꺼내보시고 혹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이 반드시 있으실 겁니다. 꼭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릴 거고요.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어떤 점을 좀 봐드릴까요?
예. 제가 가입한 보험들을 좀 점검 좀 부탁하려고요.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올해 50세입니다. 아, 올해 50 되셨고요. 예. 저희 제작진께 사전에 보내주신 증권을 일단 봤는데요. 지금 예. 총 2건의 보험이 있으시던데 그 외에 다른 보험은 없으신 건가요? 예, 다른 예. 보험은 없습니다. 아, 암보험은 완납이 되셨고 다른 예, 한 예. 보험만 납입을 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전문가께서 질문을 하실 거예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2건의 보험에 가입하신 분 연락이 되셨습니다. 삼성생명 원터치 암보험은 1999년도에 가입을 하셔서 완납을 하셨고요. 다만 보험기간이 70세 만기로 돼 있네요. 동부화재 프로밀 라이프 보험은 2010년도에 가입하셔서 20년 납 100세 만기로 납입을 하고 계십니다. 문의사항 다시 살펴볼까요? 50대 남성분이신데 제 나이에 추가해야 될 보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사전에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저희 배명남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보내주신 증권 2개를 점검을 했어요. 근데 예전에 지금 제가 이제 증권 같은 걸 딱 보면 제일 부러운 게 완납돼 있다는 이 증권을 보면 되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예. 이제 시청자님도 이게 10년 납으로 해서 완납이 되신 게 하나 있어요. 예. 1999년이면 이 당시에 가입을 하셨을 때는 당연히 70세 만기 보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셨을 거고, 동부화재 프로밀 라이프 보험은 운전자 보험으로 해서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여태까지 건강하셨나 봐요. 다른 보험을 준비 안 하시고 그냥 이 2개만 딱 갖고 계셨던 거 보니까 딱히 아프시거나 뭐 병원에 가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죠? 예, 없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삼성생명 원터치 암보험은 어차피 이제 완납을 하셨고, 그 다음에 70세 만기라서 만기가 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그 보장 기간이 좀 부족한 게 단점이고요. 그러니까 완납을 하셔서 어차피 이건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 이제 70세 되시면, 20년 후에 70세 되시면 만기 환급금이 또 이 보험에는 발생이 돼요. 그래서 뭐 저축한다 생각하시고 300만 원 정도 수령하시면 그거 가지고 다른 70세 되면 300만 원 갖고 뭘 하실까요? 그게 이제 만기 환급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부화재 프로밀 라이프 보험이라고, 이거는 이제 상해 보험하고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진단비 이런 것들이 되게 적게 돼 있어요. 요새 이제 상해보험 아까 제가 강의했던 것도 골절 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100만 원씩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시청자님이 이렇게 보내주신 증권에는 진단비가 10만 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 납 100세 만기로 해서 100세까지는 제대로 해주셨는데, 20년 납이라고 해서 이제 보험료를 저렴하게 한 것 같은데, 이게 보시면 적립보험금이 되어 있어요. 아까 저희 김경아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100세 시대 돼서 적립금 찾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서류를 작성할 때 보낼 때는 그냥 유지하시라고만 했었었는데, 보시면 한 10,000원 정도만으로 해서 운전자 보험은 갖고 가시고 나머지 적립금에 대해서는 그냥 환급을 받으셔서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은 이거 외에 보험을 추가하셔야 될 걸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문의를 주신 거 보니까 다 부족하세요. 뭐 수술비도 없으시고, 진단비도 너무 작으시고 하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병원을 안 다니셨기 때문에 이제 실손비에 대해서, 실손 의료비에 대해서 중요한 걸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50세 넘으시고 하시면 병원을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다니기 싫어도 아프면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손 의료비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 각종 부족한 뭐 수술비나 남성 비뇨기 질환 이런 진단비나 수술비나 이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그래서 가족생활,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이라고 해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 아니면 밖에서 생활하시게 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때 이런 것들까지 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걸 손해보험사 통합으로 해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예, 그래서 완납하신 건 그대로 두시고, 그 다음에 운전자 상해에 플러스 돼 있는 거는 진단비나 이런 게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적립금 빼셔서 그거는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실손비와 각종 수술비, 진단비 이런 것들은 더 추가적으로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이렇게 추가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점점 먹으니까. 네. 진단비랑 제가 해서 다 넣었을 때는 한 10만 원 정도가 넘어요.
아, 20년 냈고 100세까지 가져가시는 건데 그게 만약에 부담스러워서 난 안 되겠다 싶으시면 이제 저랑 나중에 통화를 하셔서 진단비나 수술비 이런 금액들을 좀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워낙에 지금 보험료 많이 납입하는 건 아니세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제대로 된 보험을 하나쯤은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셔서 전문가께서 의견을 주신 거고요. 고민해보시고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십시오. 또 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 남편 보험이 있는데요. 네. 제 남편 보험을 들고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리고 예. 가입할 때는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갱신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아, 예. 네, 그래서 이게 갱신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예. 갱신 아닌 걸로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예. 네, 그리고 실손보험이 없어요. 아, 그러세요? 예. 네, 근데 여기 사람들 여기저기 들어보면 실손보험이 다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똑같은 건지 틀린 건지 회사마다. 예. 네, 그것도 궁금하고 어느 회사가 더 괜찮은지 아는 게 없어서. 아, 그러세요. 네. 예, 오늘 연락 정말 잘 주셨습니다. 네네. 예, 남편분 보험 문의하시는 거잖아요. 저희 네네. 제작진께 보내주신 건 2건이시던데 이 보험 2건 말고 다른 보험은 없으신 거죠? 네, 없어요. 아, 예. 남편분께서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45살이요. 45 되셨고요. 혹시 자녀분들도 아직 어린가요? 네네. 아, 그러세요. 그래서 종신보험을 또 준비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자세한 내용은 김경아 전문가께서 더 물어보실 테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의 리빙케어 종신보험, 또 삼성생명의 암보험 이렇게 2건이 있으신데 말씀하신 암보험이 납입기간이 15년 갱신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보험료는 한 달에 65,000원, 또 종신보험은 235,000원 납입을 하고 계십니다. 문의사항 다시 살펴볼게요. 올해 45 되신 남편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보험 내용을 잘 모르겠다 하셨고 갱신을 비갱신형으로 바꿔야 되나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김경아 전문가 진단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남편 보험 2가지인데, 보험료를 30만원 조금 넘게 30만원 정도 내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남편 보험이 30만원 정도 나가는 거 이렇게 뭐 작은 돈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맨 처음에 하신 게 2007년에 하신 게 상품 제목은 리빙케어 종신보험 이렇게 돼 있어서요. 그게 리빙케어 종신보험이니까 종신보험인 거는 알고 계시죠? 잘 모르고 있어요. 네. 우선은 이제 종신보험이고요. 종신보험 중에 저희가 이제 그 CI 보험이라고 뭐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중대한 질병이라는 뭐 이렇게 한 6가지 암을 제외한 암, 그리고 뇌졸중도 중대한 뇌졸중으로 2가지 조건을 맞추면 받을 수 있는 어떤 이렇게 진짜 심각한 병에 걸리면 사망보험금 중에서 먼저 받는 이런 게 지금 가지고 계신 거세요. 아, 그거 네. 말고는 되는 게 없나요? 거기에 이제 특약들이 아주 남편분께서 다치셔가지고 장애 진단을 받으시면은 장애인이 되셨을 때 급수에 따라서 연금을 받는 이제 장애연금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남편이 사망하시면은 5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이라는 게 가장 메인으로 돼 있으세요. 근데 이제 말씀 중에 실손보험도 아직 잘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실손보험이 없으시죠? 네, 보험이 이게 달아서 이것만 네. 갖고 있으면 네. 보험료는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더 뭘 해야 된다고 하니까 네. 실손보험은 꼭 들어야 된다는데 네. 그래서 이제 어디로 들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네. 저도 이제 살림 사는 여자다 보니까 보험이 30만 원 있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여기서 보험료를 더 내면 뭐 대체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는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있는 보험 중에서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활용을 하시고요. 감액이나 좀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면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한 40대 중반 남성분이라고 그러면 뭐 한 20만 원 전후에서 많이 넘지 않도록 모든 보장을 다 하시면 좋은데, 지금 가지고 계신 거는 보장도 조금 이렇게 중대질병이라고 돼 있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그 안에 특약들이 80세가 되면 이런 진단비 같은 건 끝나고요. 사망보험금은 끝까지 가는데, 이제 여자 입장에서 볼 때 남편이 70이나 80살 이렇게 넘었을 때 병원에 가면 보험금이라도 받아야지 치료를 이렇게 전념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저씨가 80살이 되면은 여기에 선택된 특약들은 다 종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고 있는 23만 5천 원짜리는 진단금을 받기도 약간 어렵게 조건이 있는 CI 보험을 가지고 계시고, 게다가 80세가 되면 끝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제가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남편이 이제 가장이니까 사망보험금이 있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 밑에 달려있는 특약들이 보험금 받기도 약간 그 조건을 충족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80세가 되면 끝나니까 얘는 조금 지금 시점에서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 돈의 효용성을 좀 살리셔가지고 바꾸시는 타이밍이 괜찮을 것 같고요. 바꾸는 건 이제 다른 걸로요? 예. 그렇게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아까 갱신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안보험이요. 네, 두 번째 하신 2013년에 앞에 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암을 조금 더 보완하시려고 암보험을 하셨는데, 만기가 100세이긴 한데 15년마다 다시 올려가지고 보험료를 내시고요. 15년만 내고 돈을 안 내는 게 아니고 다음 15년 또 내야 되고요. 그 다음 15년 또 돈을 내야 되는 이런 갱신형 암보험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보다 먼저 일단 갱신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갱신은 15년 이내에 암 걸리면 좋지만 15년 이내에 안 걸리면 다음번에는 보험료 많이 올라가고 계속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2013년에 하셔서 한 5년 정도 납입을 하셨으니까 만기 15년을 다 채우는 것보다는 해약환급금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15년이 되면은 15년 동안 낸 거 다 없어지고 다시 재계약하는 형태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두 가지 상품 다 점수로 따지자면 선생님 말씀하신 실손보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진단자금 이런 순서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 제안 받으신 게 이제 종신보험이다 보니까 그거 하시고, 나중에 제안 받은 게 갱신형 암보험이니까 이렇게 그냥 권유로 이렇게 하시게 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떠셨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와서 암이 없으니까 네. 요새 암보험 뭐 많이 들은지 않냐 얘기하면서 그래서 암보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했죠. 근데 갱신형인 거는 생각을 못했고 그리고 또 내고 있는 보험료도 많은데 더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혹시 이렇게 제안서를 받으실 때요. 하나만 딱 보지 마시고 조금 다른 류의 상품, 다른 회사 이렇게 제안서를 2개나 3개를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는 갱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는 갱신이라는 말이 없네. 이쪽에는 암보험 받을 때 조건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안 써있네. 이런 게 서로 다른 걸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좀 해보다가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해본 건데요. 종신보험에서 뭔가를 받는 이런 형태도 괜찮긴 하지만 암 따로, 뇌졸중 따로, 급성심근경색 따로, 그리고 이제 남편이시니까 남자들이 잘 이제 그 생식기, 뭐 비뇨기계라든지 아까 이제 배명남 전문가님 말씀하신 거, 그리고 저희가 강의에서 상해 같은 것도 굉장히 저가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장애인이 됐을 때 연금 받는 거 요것만 보장이 있기 때문에 이 사소하게 받을 수 있는 상해, 수술, 골절 이런 게 많이 비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하셔도 지금 내시는 23만 원까지 안 가고 한 17만 원 정도면 내가 원하는 거를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80세에 안 끝나고 100세까지 이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있는 거랑
100세까지 하고 각각의 진단비와 상해까지 다 포함해서 한 17만 원 정도면 이게 다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4월에 약관이 개정되면서 질병후유장애라는 게 굉장히 저희가 1, 2, 3월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을 가지고 계시면 상해후유장애, 질병후유장애 이런 게 약간 취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별도로 하나를 더 준비를 하셔도 괜찮고요. 이제 그게 별로 불필요하다 그러면은 한 17만 원대에서 각각의 진단자금과 앞으로 수술비 이런 것들을 모으시면은 80세 끝나지 않고 100세까지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두 가지를 더 바꾸실 때 그것도 지금 있는 거하고 새로 바꿀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그러면 눈에 보이시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내시는 게 이제 30만 원인데 한 20만 원 안 되게 아니면은 20만 원 초반대에서 훨씬 더 보장을 크게 만들고 길게 해서 결국은 남자들은 이런 보험에 관심 없잖아요. 관심 없죠. 제가 네. 이것도 억지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모든 남자분들이 다 그런 것 같은데, 네. 부인이 꼼꼼하게 챙겨야 진짜 남편이 병원에 갔을 때 여기서 도움을 받으셔야 되니까요. 이제 다른 걸로 대안했을 때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제가 제안 드린 거랑 해서 다른 것도 같이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요건 좀 바꿔야 되겠다. 이거는 그냥 좀 줄여야 되겠다. 얘는 없애야 되겠다. 이런 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눈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이제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다른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셔서 조금 정리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러면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제 제가 고민해 본 거는 그거는 제가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고민 한번 해보시고 조금 더 대화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시청자님. 네. 저희 다음 분들도 상담 대기하고 계셔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때 또 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 문자 좀 풀어볼게요. 끝번호 5965님께서 주신 내용인데 함께 읽어보시죠. 93년생 아들이 있습니다. 30만 원 정도 연금을 준비해 줄까 하는데요. 어떤 연금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 한 30만 원 정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배명남 전문가님. 네. 예. 93년생이면 한 25세 정도 되는데요. 예. 지금부터 이제 연금을 준비하신다고 하신다면 연금이라고 하는 건 진짜 시간의 가치거든요. 그래서 일찍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요즘에 이제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 이제 투자형 쪽으로 연금을 준비하시는 게 좋고 그 보험사마다 사업비나 수수료 떼는 게 조금씩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알아보셔서 그런 수수료를 좀 적게 떼는 보험사를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예전에는 종신이면 종신, 연금이면 연금 이렇게 분리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나오는 보험들은 종신 플러스 연금으로 해서 종신 사망할 때 받을 수도 있고 그게 필요 없다 싶으면 다시 연금으로 돌릴 수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을 하실 때는 시간의 가치이기 때문에 일찍 연금을 준비하시는 게 좋고 지금 이제 문자를 잘 주셨고요. 그리고 일찍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형 상품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종신 플러스 연금이란 그런 게 보험이 있더라. 그럼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보험사에 꼼꼼히 체크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저희 방송 이제 벌써 마쳐야 될 시간 됐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전화 문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질문 어떤 것이든 환영하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